안녕하세요. 청년사업가 최진수입니다. 제가 오늘도 밖에 나와서 이제 차량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루즈 차량이 제가 11년식 모델을 16년에 가져왔고 지금 19년 6월이죠. 이제 거의 3년 다 타가는데 제가 7만 킬로에 가져와서 지금 17만 킬로예요. 한 10만 킬로, 딱 제가 10만 킬로 정도 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디젤을 타면서 그 댓글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비 내역이나 뭐 고질병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너가 말하는 이 차의 뭐 고질병이라던가 정비 내역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고차라는 거는 문제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중고차 값의 10% 정도는 정비할 걸 생각하고 사는 게 좋겠다. 제가 이 차를 800만 원에 샀고 10%면 80만 원이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3년 동안 쓴 돈 정비 내역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루즈 디젤 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 많이들 고질병이라고 말하는 게 오토 미션, 보령 미션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젠1, 젠2의 젠3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미션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차량 같은 경우 수동 차량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피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동은 클러치가 소모성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작년에 클러치를 교체할 때 이제 OEM 제품을 가지고 오는 거, 부품값만 클러치 세트, 플라이 휠, 그리고 슬리브 실린더라고 오페라 실린더라고 많이들 하는 그거까지 해서 부품값만 48만 원, 공임은 한 약 40만 원, 미션 오일까지 교체하면서 그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약 100만 원 잡고 가시면 됩니다. 수동 차량인데 뭐 오토 차량의 경우 오토 미션 나가면 120에서 130만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많이 또 문제를 얘기하는 게 DPF죠. DPF 그놈이라고 하는 이 디젤 차들의 이제 필터를 말하는데, 제 차량 같은 경우도 DPF 때문에 약물 클리닝도 해보고 뭐 탈착해서 클리닝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돈이 중복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 외에 뭐 큰다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 제가 어떤 정비들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와서 약 한 달 정도 주행했을 때 코드 84라는 그 악명 높은 코드가 떴어요. 그때까지 보증이 한 달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쉐보레 사업소를 찾아갔었고, 거기서 진단한 결과 터빈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터빈은 보증기간이 3년 6만 킬로예요. 그래서 보증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견적이 약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사업소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검색을 해보고 이제 터빈 문제라고 했으니 중고 터빈을 사서 교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순정 중고 터빈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도 한 20만 원 주고 중고품을 샀는데 문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출력이 안 나오는 거니까 한번 터빈을 올려보자, 그래서 2.2 캡티바 터빈을 또 가지고 와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픈흡기를 같이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뭐 한 돈백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코드는 못 잡았어요. 그리고 보증기간 다 지났고 코드를 잡기 위해 수소문해 본 결과 저기 광명과 개봉에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S9 모터스가 유명하다 그래서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차를 한 1시간 정도 검사해 본 결과 흡기 매니폴드에 크랙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흡기 매니폴드를 개선형 신품으로 교체를 하면서 흡기 다기관 클리닝까지 싹 했어요. 그때 약 또 7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드 84를 잡았고요. 출력도 이제 터빈업에 매핑까지 해서 약 휠마력 기준으로 210마력이 좀 넘게 나오는, 그래도 이제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량이 됐어요. 이렇게 재밌게 타고 있었는데, 이 차를 처음 가지고 왔을 때 만도 포피 브레이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디스크가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디스크 열 변형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 연마하는데 돈이 또 들어갔었고요. 그게 너무 지쳐서 순정 브레이크를 다시 가져와서 장착을 했습니다. 순정 브레이크는 중고로 8만원에 샀고, 패드를 앞뒤로 레이스 패드를 꽂았어요. 그때 데피고 R2 패드를 갖다 꽂으면서 굉장히 제동력은 좋아졌지만 소음 때문에 아주 힘들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앞뒤, 그러니까 프론트 2개, 리어 2개 해서 30만원인가 줬었던 것 같아요. 패드값만. 네, 그렇게 타고 있었는데, 이제 크루즈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차고 휠하우스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조금 과장해서 사람 얼굴 들어갈 정도로 높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보기 싫어서 처음에는 이제 중고 다운 스프링을 꼈습니다. 그것도 뭐 공인 포함해서 한 15만원 줬었죠. 그러다가 이제 스포츠 주행을 하고 싶어서 다운 스프링으로 타고 다니다가 일체형 중고가 나와서 또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건 뭐 정비 내역은 아니고 튜닝이죠. 일체형 서스펜션 앤서 제품을 25만원에 오버홀 된 거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프론트가 압이 없었어요. 이 누르면 올라와야 되는데 누르면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버홀 받는데 또 25만원이 들었습니다. 장착 비용은 별도죠. 장착 비용이 그때 10만원인가 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 일체형 서스펜션 싸게 나왔다고 막 구매해서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2배로 듭니다. 그래서 또 한 50만원 넘게 깨졌죠. 그리고 차라는 게 이제 소모품들 많이 교체하게 되잖아요. 엔진 오일은 10만 킬로 타면서 제가 보통 늦어도 7,000, 빠르면 5,000km마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잡아도 한 18번? 못해도 15번은 갈았겠죠. 그럼 회당 10만원이라고 그냥 잡았을 때 150만원의 엔진 오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미션 오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러치 교체할 때 미션 오일 갈았고, 브레이크 교체할 때 브레이크 오일도 갈았어요. 그리고 10만 킬로를 타면 타이어를 보통 2세트를 끼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타이어를 끼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꼈던 게 브리지스톤의 RE003 한 대분에서 그게 한 60만원 좀 넘게 들었었고, 다행히 그 다음에 지금 끼고 있는 이 컨티넨탈 맥스 컨택트 6, 영어 발음 굉장히 안 좋지만 MC6, 이 타이어에 체험단으로 선정이 됩니다. 체험단 선정이 되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이 타이어를 공짜로 얻게 됐어요. 그래서 RE003을 중고로 다시 팔았습니다. 10만원 받고 팔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다시 타이어를 다행히 공짜로 얻었지만 키로수를 타다 보면 타이어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스포츠 타이어이기 때문에 겨울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냥 윈터 타이어를 끼지 않고 스포츠 타이어를 가지고 열심히 조심히 다녔습니다. 이렇게 또 타이어까지 돈을 쓰게 됐었고요. 휠은 처음 가져왔을 때부터 이 마르셀로 휠이었어요. 그래서 뭐 따로 돈이 들어가진 않았었고, 그 외에 또 이제 제가 크게 정비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 이 타이어를 교체했을 쯤에 코드 84는 뜨지 않았는데 뒤에서 매연이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비를 했죠. 전 DPF가 아예 마탱이가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DPF를 사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인터쿨러 아웃렛이 찢어졌습니다. 이것도 크루즈 디젤 차량의 고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웃렛이 지금처럼 여름 뜨거운 날씨가 되면 뭐 호스에서 빠져버린다거나 찢어지거나 팽창돼 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선품이 나왔는데도 이거는 계속해서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소에서 한 27만원, 약 30만원 돈 주고 교체를 했다가 아예 나중에는 지금 사제 인터쿨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중고로 했습니다. 중고로 인터쿨러를 구매해서 장착까지 하는데 뭐 돈이 그래도 한 50만원 좀 안 들었지만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신품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 60에서 한 100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제품이나 업체마다 좀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중고로 인터쿨러까지. 그래서 인터쿨러도 크루즈 디젤 고질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이제 소소하게 튜닝했던 것들인데,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 립과 커빙을 했었고요. 사이드 스커트하고 이제 뒤에 배기 팁 듀얼로 Y자로 이렇게 빼서 듀얼로 하는 팁까지,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 100만원 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뗐지만 순정 스포일러를 사서 그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뭐 이런 거 한 5만원. 그리고 차 사면 다들 매트 하나씩 하시잖아요. 벌집 매트도 그때 한 4만원 주고 했다가 코일 매트가 좋다 그래서 또 코일 매트 한 7만원짜리 주고 산 거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 샀을 때 여자친구가 같이 오래 타자 그래서 앞에 시트 2개만 버킷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순정 시트에다가 입히는 방식으로 메이저카에서 그것도 한 3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뭐 앞에 그 RS 배지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이제 소소하게 하나씩 하시죠. 그리고 뭐 스티커들 많이 붙였다 뗐다 하시고요. 카나드 윙 달았다 한번 날라갔었고요. 루프 스키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또 요런 거, 크루즈 고질병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백화 현상이 와요. 이 검정 플라스틱 부분에 하얗게 그 벗겨진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뭐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사포로 문대서 스프레이로 제가 다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빨간색 스프레이로 거울을 칠했는데 지금 좀 창피해요. 그때 이게 이제 만도 포피 여기 캘리퍼가 크게 빨간색이 딱 보여서 이렇게 같이 세트로 보이면 이쁘다 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캘리퍼가 사라지면서 얘만 붕 뜬 그런 느낌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이 색깔 보고 제 차인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호회 같은 데나 제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제 아이덴티티로 달고 다녔고요. 크루즈 하면 사제라이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제라이트를 앞뒤로 다 했었죠. 물론 걸려서 바꾼 건 아닌데 찝찝하기도 했고 이 시한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다시 순정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걸 중복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돈이 쓸데없이 많이 나갔다. 그리고 요런 거 이제 포인트로 하나씩 많이들 박으시는데, 이것도 뭐 몇천 원씩 해요. 그래서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것들을 또 구매해서 장착을 했었고요. 와이퍼도 저는 이제 혼자 다이로 인터넷 주문해서 교체를 했었고,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도 이제 3M이나 이런 조금 제가 아메일 하다 보니까 필터 같은 거에 좀 민감해서 그나마 사양을 봤을 때 가장 미세먼지 정화력이 높은 필터, 그러니까 결론은 비싼 필터를 썼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다이에서 끼기도 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크루즈 차량, 이건 디젤 가솔린 상관없이 냉각수 혼유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 차는 아직 혼유가 된 적이 없어서 보증 수리를 받지 못했지만 이걸 리콜 대상으로 20만 킬로인가까지 보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에 혼유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제 기름이 이렇게 뜨거든요. 열어서 보면은 그게 보인다 그러면 사업소에 문의를 하셔서 보증 수리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돈 쓴 게 작년에 S9 모터스를 다시 갔어요. 이제 인젝터에서 착착착착착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디젤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소음이 올라옵니다. 착착착착착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한번 흡기 쪽에서 문제를 발생이 했었기 때문에 찝찝해서 이제 검사를 갔더니 인젝터 2번, 4번인가? 어쨌든 두 개가 거의 사망 수준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인젝터 싹 다 리빌드하고 다행히 상태가 괜찮아서 교체까지는 안 하고 리빌드한 상태로 꽂았고요. 흡기에 카본 좀 쌓인 것 때문에 다시 한번 클리닝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출력을 낮추는 리맵핑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디젤 차들은 뭐만 했다 하면 100만 원씩 나오는 것 같아요. 최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디젤차 탈 때 이렇게 고민 안 하고 그냥 타셨잖아요. 그냥 매연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뭐 차가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타셨을 텐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고, 차가 안 나가면은 검사를 해야 됐었고, 매연이 나오면 왜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 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예방 정비하고 찾다 보니까 꽤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를 썼느냐, 튜닝 정비 내역 포함해서 차값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 여자친구 웃는데요. 이게 뭐 내가 쓰고 싶어서 썼습니까? 어쨌든 차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최근에 라디에이터 터져서 신품 교체했었고, 뭐 등속 조인트랑 오무기어 한 번씩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소모성이고 이 차의 고질병이 아니고 오래 탄 차들은 다 터져요. 그래서 교체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썼고 지금은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크루즈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중고차로 보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혹시라도 더 정비 내역이나 뭐 업체 같은 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글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크루즈 디젤을 떠나서 저는 앞으로 디젤차를 사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